지금 네이버에 폐업 도와드립니다 검색해보세요. 광고가 3페이지나 뜹니다. 누군가의 실패가 누군가의 사업이 된 겁니다. 이 검색어 조회수가 2024년 대비 2.4배 늘었어요. 숫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2025년 상반기 자영업 폐업 신고 52만 건, 하루 평균 2,900개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6분의 한 곳씩이에요. 이 영상 보시는 15분 동안 전국에서 150개 가게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다 같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옆집은 줄 서는데 내 가게만 팔이 날리는 상황. 같은 상권, 같은 업종인데 누구는 월 1천만 원 벌고 누구는 월 1천만 원 잃어요. 뭐가 다른 걸까요? 제가 6개월간 폐업 사장님 47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열심히 안 해서 망한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새벽 5시 출근, 밤 11시 퇴근, 14년 무휴업,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성실함이 아니었어요. 방향이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가장 위험한 업종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 업종 힘들어요가 아니에요. 왜 힘든지,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당신은 뭘 봐야 하는지까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직업이, 내 사업이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보이게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룹입니다. 기술한테 밥그릇 뺏긴 업종들이에요. 3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기술이 그 일 자체를 없애버렸거든요. 동네 카센터, PC방, 주유소, 이 세 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부산 금정구에서 카센터 30년 하신 김철수 씨, 50대 중반입니다. 손톱 밑에 기름때가 빠지질 않아요. 1995년에 시작했을 때 이 동네 차는 다 2분 손을 거쳤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 3만 원, 타이밍 벨트 20만 원, 하루 5대만 봐도 순수익 20만 원, 한 달 600만 원 벌던 시절이 있어서 2024년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골들이 하나둘 전기차로 바꾸더니 발길이 끊겼어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습니다. 엔진 오일? 필요 없죠. 타이밍 벨트? 그것도 없어요. 브레이크 패드는 회생 제동 덕분에 10만 킬로미터 타도 멀쩡합니다. 김 씨의 30년 기술이 쓸모 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게 있어요. 전기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갈까요? 테슬라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 현대 아이오닉은 현대 서비스 센터로 갑니다. 동네 카센터는 진단조차 못해요. 소프트웨어 접근권을 제조사가 틀어쥐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컴퓨터가 됐는데 비밀번호를 제조사만 알고 있는 겁니다. 숫자 보시겠어요? 2024년 말 기준 전기차 68만 4천 대, 전체 차량의 2.6%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2030년엔 15%가 됩니다. 7대 중 한 대예요. 동네 카센터 고객의 15%가 사라지는 겁니다. 김 씨가 말하더라고요. 전기차 교육 알아봤어요. 교육비 500만 원, 장비 2천만 원. 그거 다 해도 제조사가 문 안 열어주면 소용없대요. 지금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이 무색하게요. PC방은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남역 근처 PC방 15년 차 사장님. 2010년 오픈했을 때 리그 오브 레전드 열풍으로 자리가 모자랐어요. 1시간 1,500원, 하루 200시간 이용이면 매출 30만 원, 한 달 900만 원에서 순수익 300만 원 남았습니다. 2024년 하루 이용 시간이 80시간으로 떨어졌어요.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집 컴퓨터가 PC방보다 좋아졌어요. RTX 4070 그래픽카드, 게이밍 모니터, 기계식 키보드. 집이 PC방인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거기다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됐죠. 롤은 와일드 리프트로 폰에서 하고 배그도 모바일이 더 인기예요. 사장님이 5천만 원 들여서 컴퓨터 50대 전부 교체했어요. 게이밍 의자도 1,500만 원어치 새로 샀고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3개월 반짝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드웨어로는 답이 안 나오는 시대가 된 거예요. 주유소는 더 잔인합니다. 경기도 화성 주유소 20년 차. 주유소는 원래 마진이 박해요. 리터당 100원도 안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차가 계속 오니까 장사가 됐죠. 하루 1,000리터면 10만 원, 한 달 300만 원. 먹고 살만했어요. 전기차가 늘면서 하루 방문 차량이 200대에서 190대로 줄었습니다. 고작 10대요. 근데 월 매출이 10% 전기 충전소로 바꾸면 되지 않냐고요? 급속 충전기 한 대에 1억입니다. 2대면 2억이에요. 근데 충전 한 번에 남는 마진이 3,000원밖에 안 돼요. 주유는 5분이면 끝나는데 충전은 30분 걸립니다. 회전율이 6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2억 투자해서 회수하려면 10년 넘게 걸립니다.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빚 갚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저도 몰라요. 이 세 업종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이 그 일 자체를 지워버리고 있어요. 지우개로 싹 밀어버리는 것처럼요. 두 번째 그룹입니다. 매출은 나오는데 남는 게 없는 업종들이에요. 손님이 와요. 바쁘게 일해요. 월말에 정산하면 통장에 남는 게 없습니다. 비용이 이익을 다 잡아먹어버렸거든요. 김밥집, 목욕탕, 화물 운송, 이 세 업종 숫자를 까보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김밥집 10년차 사장님. 김밥 한 줄에 3,500원입니다. 손님들은 비싸다고 하는데 사장님 입장에선 이미 한계예요. 원가 계산 들어갑니다. 김 200원, 밥 300전, 단무지 100원, 햄 200원, 채소류 300원, 참기름, 소금 100원, 재료비 총 200원, 3,500원에서 빼면 2,300원 남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이에요. 직원 한 명 하루 8시간 쓰면 82,240원. 한 달이면 주유수당 4대 보험 포함해서 200만 원 훌쩍 넘어요. 김밥으로 환산하면 하루 40주를 팔아야 직원 한 명 월급이 나옵니다. 임대료 월 150만 원, 김밥 3, 4줄, 전기가스 수도 월 50만 원, 김밥 10줄. 하루에 80주를 팔아야 겨우 본전이에요. 이 사장님은 직원 안 씁니다. 혼자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14시간 일해요. 그래야 인건비를 아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순수익이 200만 원입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800원이에요.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돼요. 가격 올리면 되지 않냐고요? 올리면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요. 다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욕탕은 더 심각해요. 인천 부평구 목욕탕 25년 차. 목욕탕은 문만 열어도 돈이 나갑니다. 온수 40도 유지, 사우나 90도 유지, 여름엔 냉방까지. 월 고정비 계산해 볼게요. 가스비 1,050만 원, 전기 750만 원, 수도 300만 원. 에너지 비용만 2,100만 원입니다. 직원 5명 인건비 1,000만 원, 임대료 500만 원. 합치면 월 3,600만 원이에요. 문 열기만 해도 하루 120만 원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입장료 10,000원 받으면 하루 120명이 와야 본전이에요. 현실은요? 평일 70명, 주말 150명, 평균 100명입니다. 매달 600만 원씩 폐업하면 되지 않냐고요? 목욕탕 철거비가 5억입니다. 보일러, 배관, 타일 다 뜯어내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그만큼 들어요. 폐업도 못하고 운영도 못하고 대출로 적자 메우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은 계산이 더 잔인해요. 경남 창원 1톤 화물차 10년 차 하루 10시간 운전해서 월 400만 원 지출 볼까요? 경유비 월 165만 원, 차량 할부 60만 원, 보험료 50만 원, 정비 통행료 30만 원. 합치면 305만 원입니다. 400만 원에서 305만 원 빼면 95만 원 남아요. 한 달 300시간 일해서 95만 원. 시급 3,167원입니다. 편의점 알바의 3분의 1. 이 세 업종의 공통점이요? 비용 상승 속도를 매출이 못 따라가요. 최저임금 오르고 에너지 비용 오르고 재료비 오르는데
가격은 못 올립니다. 올리면 손님이 사라지거든요. 많이 일해도 남지 않는 구조. 이게 좀비 장사입니다. 세 번째 그룹입니다. 사람들 마음이 떠난 업종들이에요. 기술도 괜찮고 비용도 버틸만한데 손님이 안 와요. 사람들 지갑이 다른 데로 갔거든요. 영화관, 골프장. 이 두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시죠. 서울 강북구 30대 직장인 이야기입니다. 2015년엔 한 달에 영화 4편 봤어요. 개봉작은 다 챙겨봤죠. 2024년엔요? 1년에 한 번 갔습니다. 왜 안 가냐고 물었더니 계산기를 꺼내더라고요. 영화관 한 번 가면요. 티켓 15,000원, 팝콘 콤보 10,000원, 주차비 5,000원, 교통비 5,000원, 총 35,000원입니다. 넷플릭스 한 달 요금이 17,000원이에요. 영화 20편을 봐도 17,000원. 편당 850원입니다. 35,000원대 850원 40배 차이예요. 결론 나왔죠. 집에 65인치 TV 있고 사운드바 있고 편한 소파 있는데 굳이 극장 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화장실 참을 필요도 없고 옆 사람 팝콘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여기서 핵심 하나. 영화관 수익의 60%가 팝콘이랑 음료에서 나옵니다. 영화표로는 거의 안 남아요. 쉽게 말하면 영화관은 팝콘 파는 곳이에요. 영화는 미끼고요. 근데 사람이 안 오니까 팝콘도 안 팔리는 겁니다. 2019년 관객 2억 2,668만 명, 2024년 1억 2,312만 명, 거의 절반이 돼요. 골프장은 다른 방식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35살 회사원, 2023년에 골프 시작했어요. 레슨 받고 스크린 골프장 다니다가 필드 가려고 비용 계산해 봤대요. 주말 그린피 25만원, 캐디피 5만원, 카트 3만원, 식사 3만원, 한 번에 36만원입니다. 스크린 골프는요, 한 게임 3만원이에요. 필드 한 번 값으로 스크린 12번 칩니다. 시간도요, 필드는 이동 포함 7시간, 스크린은 1시간이면 끝나요. 날씨 걱정도 없고 실력 늘리기엔 같은 홀 반복 연습이 가능한 스크린이 낫죠. 결론이 뭐냐면요, 필드는 1년에 한두 번, 평소엔 스크린. 이게 요즘 젊은 골퍼들 공식이에요. 고급 골프장은 괜찮습니다. 부유층은 계속 가거든요. 문제는 중저가 퍼블릭 골프장이에요. 젊은 층이 안 오니까 직격탄 맞고 있습니다. 이 두 업종 공통점이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같은 돈이면 더 효율적인 선택지가 생긴 것. 네 번째 그룹입니다. 남이 무너져서 같이 쓰러지는 업종. 내 잘못이 아닌데 망합니다. 연결된 산업이 무너지니까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동대문 의류, 부동산 중개, 이 두 곳 상황 보시. 동대문 도매상 20년 차. 새벽 3시 출근해서 전국 소매상한테 옷 팝니다. 2015년엔 하루 매출 500원, 월 순수익 4,500만 원이었어요. 2024년요? 하루 매출 1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5분의 2. 뭐가 바뀌었을까요? 알리, 테무, 쉬인이요. 중국 플랫폼이 동대문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동대문 티셔츠 한 장만 5,000원이에요. 원단, 봉제, 인건비, 유통마진 다 포함해서요. 알리에서 같은 거 3,000원에 팝니다. 5분의 1 가격이에요. 중국 공장에서 소비자한테 직배송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중간 단계가 품질로 승부하면 되지 않냐고요? 온라인에선 품질 차이 못 느껴요. 사진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거든요. 15,000원대 3,000원이면 일단 싼 거 사보고 안 좋으면 버리지. 이게 소비자 심리예요. 월 매출 3천만 원에서 임대료 500만 원, 인건비 300만 원 빼면 순수익 100만 원이에요. 20년 하던 장사가 월 100만 원짜리가 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이중고예요. 경기도 수원 중개소 15년 차. 2021년엔 월 850만 원 벌었어요. 매매 3건, 전월세 5건 정도 성사시키면서요. 2024년요? 월 100만 원입니다. 8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첫 번째,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금리 올라서 대출 어렵고 집값은 비싸니까 매수 수요가 실종됐어요. 2024년 매매 거래량이 10년 평균의 66%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매매 0건인 달이 3개월 연속이었어요. 두 번째, 직거래가 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에서 매물 보고 집주인한테 직접 연락해요. 수수료 200만 원 아끼려고. 지금 예금 깨면서 버티고 있대요. 바닥나면 폐업해야 합니다. 이 두 업종 공통점이요?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산업이랑 도미노처럼 연결돼 있어요. 건설이 무너지면 부동산 거래 줄고, 거래 줄면 이사 안 하고, 이사 안 하면 인테리어 안 하고, 인테리어 안 하면 가구 안 삽니다. 한 조각이 쓰러지면 전부 쓰러지는 구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카센터, PC방, 주유소, 기술한테 밥그릇 뺏긴 업종, 김밥집, 목욕탕, 화물차, 이래도 남는 게 없는 업종, 영화관, 골프장, 사람들 마음이 떠난 업종, 동대문, 부동산, 옆집이 무너져서 같이 쓰러지는 업종, 총 10개입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업종들은 무너지고 있어요. 몇 달 뒤 폐업률 역대 최고라는 뉴스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이미 예견된 일이니까요. 근데요, 여기서 끝내면 무책임하잖아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일 한번 점검해 보세요. 4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기술이 바뀌어도 여전히 필요한 일인가요? 둘째, 비용이 올라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일인가요? 셋째, 소비 습관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계속 찾는 일인가요? 넷째, 다른 산업이 무너져도 혼자 버틸 수 있는 일인가요? 4개 다 예면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면요, 지금이 움직일 때예요. 물론 여기 나온 업종 중에서도 살아남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역풍 부는 방향에서 아무리 노저어도 앞으로 안 나가면 움직이세요. 지금 당장. 오늘 나비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